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군요. 하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최순실 일가와 가족이었다. 그 정도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겠지만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겠지만 지금 되돌아서 되짚어보자면 이런 것들을 보아서 뭐 틀림없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사인으로 계시는 동안에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하신 게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소비 생활도 하신 게 없고 직접 소비 활동을 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물건도 자기가 직접 사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박근혜 씨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부터 운전기사, 뭐 경비원 이런 사람들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특히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을 지인을 이제 보내주셨고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뭐 급여나 비용. 또 생활비, 하다못해 뭐 장을 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직접 박근혜 씨가 지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임선희 할머니한테서 나와서 저희 어머니가 집행을 하고 최순실 씨의 모친이자 본인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임선희 씨가 그 돈을 다 냈다. 들어가는 모든 돈이 다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벌어서 뭘 써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 도우미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정을 해서 보내주신 분을 이제 믿고 이제 오랫동안 한 12년, 13년 이 정도를 이제 일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자주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제 가끔 박근혜 씨 집을 방문을 해서 가사를 좀 챙겨드리고. 또 건강관리도 좀 챙겨드리고. 건강관리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많이 몸에 안 좋으시고 뭐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좀 놔주시고. 그래요? 어머님이 어머니 간호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시절부터 병원을 가기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그냥 비선 의료에 도움을.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생활을 좀 많이 꺼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어머님이 간호사 출신으로 뭐 주사도 놔주고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이런 뭐 영양주사 같은 것도 놔주고. 각종. 그 시절부터 그렇게 주사를 맞으셨군요. 자, 그럼 또 한 분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임선희 씨가 돈을 다 줬다. 생활비가 뭐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할머니인 임선희 씨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뭐 그야말로 가족 같은 관계고 딸처럼 챙기고 보살피는 그렇게 이제 저희는 알죠. 경제적으로 후원뿐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 그때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임선희 씨가 생전이었기 때문에 임선희 씨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다 했다. 지금 최순실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뭐 후원이라든가 도와준다든가. 뭐 이제 그 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임선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을 때고.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경제권을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 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상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그때 무렵부터 이제 많이 넘어가겠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주도적으로 이제 행사하고 관여하실 수 있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에 나갔을 때 필요한 선거 자금 같은 경우는 그 역시 할머니가 챙기셨나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뭐 여행용 트렁크에 실어서 갔다. 여행용 트렁크에? 현금을 실어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도 가셨대요. 뭐 선거 사무실에도 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2000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그렇게 뭐 뵀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0년이 가까워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벽이 생기죠, 할머니하고. 그러면 선거 자금도 역시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보시기로는. 직접 아버지한테 직접 들으신 얘기죠. 그때 이제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는데 그 트렁크에 현금을 실어서 날랐다. 할머니 돈을.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다른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운전해 주셨던 기사분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운전부사가 본 것이고. 예, 그래서 본인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고는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건 그때 그냥 듣기만 했는데. 네네. 뭐 설마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릴 때는. 예. 그런 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 선거를 그러면 진두지휘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돈을 많이 쓸 때거든요. 뭐 봉투 막 나눠주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런 역할도 임선호 씨가 했었나요? 뭐 저희 할머니가 기본적으로 손 크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은 뭐 부족하지 않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에도 참고인으로 나가셨죠. 네네. 최근에. 특검에서는 어떤 걸 물어봤고 어떤 내용을 진술하셨어요? 이제 할머니 재산 관련해서. 재산 역시. 예, 뭐 이제 차명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 많은 차명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가족 관계에서. 그러니까 먼 친인척까지 다 동원됐다고요? 예, 다 동원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 알고 있느냐는 거. 아,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네, 주된 질문이었고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뭐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안다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아는 이름도 등장하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차명으로 그런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는 이름도 많이 있었고. 예. 그렇군요. 그 차명 관련을 확인해 주려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임선희 할머님 중심으로 해서 할머니의 친인척 관계, 최태민 씨도 관련이 있겠지만 친가 외가의 친인척들이 쫙 있던가요? 뭐 거의 망라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뭐 깜짝 놀란 건 저희 외조부님 이름도 나오니까. 외조부님요? 예, 사실은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아하.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친할머니의 그 차명 관련에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무슨 짓을 했었던 건가. 저 자체도 저 스스로도 좀 의아하죠. 그런 역할을 아버지가 하셨군요. 네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을 사실은 세탁이죠, 일종. 세탁을 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차명으로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 어느 한 부분만 개입하셨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 큰 맥락에서 보면 전 과정에 개입을 하셨는데 그 전체가 후회스러운 거였겠죠. 네. 그러셨구나. 네. 아버님 돌아가신 게 아쉽네요. 지금 사실 살아계셨으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대통령 되시기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렇겠군요. 네. 그 초기 75년부터 시작해서 그 전 과정을 다 함께 하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총괄도 했고 당연히 그 속에는 자금도 들어가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조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양가 최태민 씨도 결혼을 워낙 복잡하게 해가지고 친척이 많지 않습니까? 양가 모든 족보를 놓고 이렇게 다 뿔뿔이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심증이 많죠. 그러면 지금 특검이 확인했다고 하는 한 2,700억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되시겠습니다?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잖아요. 예. 이제 검찰이 좀 더 치밀한 수사를 이어간다면 예. 더 정확한 관계를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국고 환수 문제로 예. 어떻게 이 논의가 이어질 거냐. 정말 국고 환수가 실현될 거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맥락에서 쭉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비자금이랄까요? 돈으로부터 이 종잣돈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태민 씨 소유로 이전이 됐고 그것이 차명으로 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돈으로 시작됐고 관리는 최태민 씨 쪽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종잣돈은 여기서 나왔지만 관리는 최순실 일당이 한 거기 예. 때문에 공동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을 얘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이 책을 굳이 꼭 쓰셔야 하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있나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사실 초고를
쓰면서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국에 굳이 돌아오신 이유는요? 휴직을 했어요. 휴직하고 책을 좀 내야겠다.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네네. 터지는 초기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아버지 육성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괴로우셨겠죠. 잘못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역사가 남으면 좋지 않겠다. 본인이 아는 한. 네, 아는 한. 최대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불쌍해서 시작했어요. 아들 입장에서. 뭐 좋은 일은 아니고 불의한 일에 가담했지만 평생 한 일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모른다. 부인당하는 그 아버지. 뭐 당당한 일이라도 했다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책으로 써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절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예견했던 그대로 국정농단이 일어났고.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아직 책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희 방송이.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주대한 이 현실이 본질은 부정부패다. 그렇죠. 오래된 부정부패라는 거죠. 이 본질을 벗어나면 다른 논의로 빠지게 돼요. 이제 프레임이 바뀌는데 이게 무슨 뭐 권력 경쟁도 아니고 뭐 신구 세력의 경쟁도 아니고 뭐 보수와 진보의 대결도 아니고 이건 그냥 완벽하게 100% 부정부패 얘기다. 이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탄핵이 된다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제 협의해서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런 걱정을 하신다 오히려.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 중간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탄핵이 절대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탄핵만으로도 이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책이 제대로 나오면 저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딴 데 인터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자료 해주신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순재 씨의 장남. 예, 이분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지 결국 오늘의 주인공님이 등장합니다. 장남 조영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래 씨 책 원고 일부를 그래요? 어머님이 네. 주사. 어머니가 간호사를 오래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시절부터 병원을 가기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그냥 비선 의료에 도움을.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생활을 좀 많이 꺼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어머님이 간호사 출신으로 뭐 주사도 놔주고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이런 뭐 영양주사 같은 것도 놔주고. 네네. 각종. 그 시절부터 그렇게 주사를 맞으셨군요. 자, 그럼 또 한 분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임선희 씨가 돈을 다 줬다. 생활비가 뭐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할머니 씨가 그 돈을 다 냈다. 네. 들어가는 모든 돈이 다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벌어서 뭘 써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 도우미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정을 해서 보내주신 분을 이제 믿고 이제 오랫동안 한 12년, 13년 이 정도를 이제 일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자주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제 가끔 박근혜 시집을 방문을 해서 가사를 좀 챙겨드리고 또 건강관리도 좀 챙겨드리고. 건강관리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많이 몸에 안 좋으시고 뭐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좀 놔주시고. 어머니인 임선희 씨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뭐 그야말로 가족 같은 관계고 딸처럼 챙기고 보살피는 그렇게 이제 저희는 알죠.
경제적으로 후원뿐만 아니라.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 네. 그때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임선희 씨가 생전이었기 때문에 임선희 씨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다 했다. 지금 최순실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뭐 후원이라든가 도와준다든가. 뭐 이제 그 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임선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어요. 공동체라는 거는 경제의 주체를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의미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동체적인 의미가 가족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군요. 하게 된 거예요. 박근혜 네. 대통령이 사실은 최순실 일가와 가족이었다. 그 정도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겠지만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겠지만 지금 되돌아서 되짚어보자면 이런 것들을 보아서 뭐 틀림없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사인으로 계시는 동안에 네.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하신 게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소비 생활도 하신 게 없고 직접 소비 활동을 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물건도 자기가 직접 사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박근혜 씨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부터 예. 운전기사, 예. 뭐 경비원 예. 이런 사람들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특히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을 지인을 이제 보내주셨고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뭐